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직독잡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라는 말이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네요. 어쨌든 이제 이 대장정 호텔리어가 알려주는 호텔 이야기에 대장정이에요. 우리 엄청 확대 개편된 것 같다. 똑같은 분량인데. 그죠, 똑같은 분량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니까 아무튼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앞에서는 쭉 뭐 국내 호텔의 등급 이야기를 하고 뭐 개인의 등급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고유의 브랜드 호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저희가 어제는 그 얘기를 했죠. 그 호텔의 인력 감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4부에서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요? 4부에서는 이제 호텔 업계가 아예 이제 두 갈래로 재편이 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호텔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3부에서 이제 뭐 인력이 줄고 있다 이런 얘기가 주가 됐는데, 뭐 이런 인력을 줄이면서 호텔들이 뭐 재정 관리를 하게 되고, 이 재정 관리로 인해서 뭐 호텔들이 좀 그 인력을 줄일 정도로 뭐 사정이 안 좋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호텔 매각 기사들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최근에 이제 호텔 매각이 나온 게 르메르디앙 강남에, 그리고 그 용산 쪽에 있는 서울역 쪽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그리고 쉐라톤에 있는 디큐브시티, 쉐라톤 디큐브시티 등이 다 매각이 됐거든요. 쉐라톤 디큐브시티는 어디 있는 건가요? 신도림에 있어요. 네, 신도림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호텔 업계가,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겠지만 두 가지로 재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럭셔리하든지, 네, 아니면 가성비가 좋던지.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관광객이 줄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겠죠. 코로나 이후로 뭐 중국인들이 일단 안 오니까요. 네. 이게 근데 그 양극화가 좋은 것 같아요. 양극화라 그러면 완전 A급 아니면 S급 아니면은 한 C급인 게 아니라, C급들은 오히려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비즈니스 호텔 같은 거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그런 거는 수요가 없고, 약간 그것보다 호캉스 1박에 20만 원 정도 하는 뭐 그런 데가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데가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런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호캉스를 20만 원 주고 갈 만한 호텔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르메르디앙이나 밀레니얼 힐튼, 쉐라톤 디큐브시티 딱 가성비 좋은 호캉스에 한 1, 20만 원 직장인들이 주말에 큰맘 먹고 가는? 10만 원 정도 아니고 2, 30만 원 정도 선에서 끊을 수 있는 곳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다 애매하단 말이죠. 그리고 선택지가 엄청 많아요. 이 가격이면. 맞아요. 맞아.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아까 얘기했던 뭐 라이프 스타일 샵을 뭐 얘기한 이태원의 몬드리안 호텔이나 한번 가볼까? 거기 사진 찍기 좋다던데? 맞아. 이러면서 거기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돈 주고 안다지 한번 가볼까? 거기 사진 찍기 좋다던데? 그리고 거기 지하에 맛있는 거 많대. 이러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세 군데는 조금 다 애매한 곳이죠. 신도림에 가서 놀만한 곳이 있나? 없어요. 신도림은 진짜 좀, 거기는 주변에 뭐가 별로 없으니까. 없죠. 상권이 그러니까 뭐가 데이트 상권도 아니고. 맞아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환승역이잖아요, 환승역. 그렇죠. 비즈니스하고 오기로 그렇고. 밀레니얼 힐튼도 마찬가지예요. 남대문 시장하고 되게 가까운 데 있는데, 뭐 서울역 쪽에 있는데 뭐 산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호캉스를 갈 거면 제대로 쓰자. 왜냐면 보복 소비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짜리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콘레드 이런 데 가고 요즘에 뭐 그렇죠. 콘레드도 제가 봤을 때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의도에 갈 만한 데이트 장소나 뭐 호캉스를 할 만한 곳이 여의도가? 그리고 콘레드가 좀 어려운 게 불꽃놀이가 이제 안 보일걸요? 아, 그래요? 가려가지고 파크원에 올라와서. 네. 그렇군요. 제일 비싸게 받았던 그 시기가 아마 그렇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힘드네요.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가격대 호텔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차라리 아예 비싼 신라는 누구나 다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라를 가든지 아니면 시그니에를 진짜 가보든지 뭐 약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40만 원, 50만 원 시그니에 어차피 호캉스 안 하시잖아요. 20만 원짜리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요, 20만 원이야 뭐. 아니 근데 안 해보면 해보고 싶은데 엔트리급 호캉스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냥 첫
호캉스부터 무슨 거의 빡 하고 60만 원, 70만 원을 쓸 맞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이제 그런 급의 엔트리 레벨의 그 호캉스가 없어지면은 뭐 비즈니스 호텔 가서 호캉스 할 것도 아니고 신라스테이 가서 호캉스 하세요. 신라스테이에 호캉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이게 좀 안 좋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이게 좀 짚어봐야 될 게 이게 그냥 호텔만 힘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매각이잖아요. 파산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은 또 너무 경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망한다기보다는 야 이거 장사 그만하고 땅 팔고 뭘 짓던지 하자. 이거 적자 나니까 빨리 이거 팔고 그쵸.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걸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 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업구역일 테니까 뭐 빌딩을 지어 사무실을 만들어서 맞아요. 오피스로 바꾼다든지 뭐 르메르디앙 아까 말한 것처럼 최고급 빌라 르메르디앙이 7천억이 매각가래요. 그럼 그걸 30가구 29가구를 만들면은 대략 250억 원 정도짜리 빌라를 만들면 땅값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게 근데 거기 250억 주고 살려나 진짜? 그 어디 에테르노 청담 거기가 네, 에테르노 청담 한 방이 보여요. 아이유가 얼마 주고 샀죠? 200억, 120억? 120억. 120억을 현찰로 맞아. 지불해서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7천억도 비싸고 그래. 저거를 할 될까라는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 부동산 업계 얘기를 솔직히 들어보니까. 120억까지는 솔직히 주고 사서 250억을 누가 근데 주고 삽니까? 120억짜리 그러면 빌라는 그냥- 뭐 살 줄 알았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아니 그치만 그 250억이면은 그런 데 가죠. 그냥 단독주택 가죠. 아니야 근데 뭐가 있나 봐요. 뭐 아무튼 보안이 더 좋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부동산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하긴 그래 이거 뭐 접고 저거 하자. 오늘도 나온 게 뭐 김태희 그 씨가 판 뭐 그 빌딩. 빌딩이 뭐 300 몇 억이었나? 300 몇십억이었죠. 2008년에 180억 주고 산 게 지금 뭐 한 480억 정도 네. 팔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거 하나 팔면 250억짜리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돈이 돈을 낳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게 약간 에르메스 백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나 거기 산다. 어. 아 요즘에 진짜 저는 놀란 게 이건 또 딴 얘기인데 요즘에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앞에 자기 사는 아파트를 올린다면서요? 아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상원 기자가 만약에 더 한남더힐에 산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이름이 한남더힐 윤상원이야. 미치겠다 진짜. 근데 그거 뭐 이런 거지. 아리팡 남국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아크롤리브 파크.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상한 문화 같아도 전통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통이 있다고요? 옛날에 로마 시대 로마는 이름이 중간에 가운데 아니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먼 전통이잖아.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이에 뭐가 원래 있어요. 네. 그 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네. 그 다가 저거잖아요. 뭐뭐 어디 의란 뜻이거든요. 빈치의 레오나르도란 뜻이에요. 빈치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리팍트 남국민처럼 되는 거지. 제가 그렇게 그래 보면서 아 이게 전통이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면 빈치도 뭐 고급 그걸 수 있는 거고 그 뭐 누구죠? 그 드발 뭐 이런 사람도 발에 뭐 루이 드발 뭐 있으면은 네. 발에 루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고향이잖아요. 고향. 전주시 이런 거지 무슨 한남도를 한남더힐이 고향일 수 있잖아. 한남도를 마음의 고향일 수가 있는 거지. 자기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진짜. 남궁 더 한남더 힐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아 정말. 아 근데 참 이게 말세라고 생각이 되는 거면 제가 늙은 건가요? 꼰대인 거죠. 꼰대예요? 네. 한남도 힐 앞에 붙이는 게 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요?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남궁 더 까치산민 뭐 이런 거 제가 사는 동네 이름 붙일 수 있죠. 자부심 있으면. 아 근데 이게 차라리 동네 이름이면 나을 텐데 아파트 이름이니까 난 좀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는 애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한남더 힐 그 인스타 앞에 붙이는 거를 얘기를 듣자마자 떠오른 게 휴먼시아 거지라는 맞아. 그러니까요. 단어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어린 그게.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또래 친구들을 휴먼시아 거지라고 하면서 이게 아파트로 계급이 나뉘는 게 맞아요. 점점 더 맞아.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이게 같아. 그런 얘기 나오면 제가 그 맨날 그런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별 자체가 오히려 본능이고 맞아요. 그거를 이성으로 이게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PC함을 가르친 거지 사실은. 동물이라는 게 왜 차별을 하냐면 보자마자 그게 어떤 건지 딱 그 선입견을 가져야 맞아요. 동물이 생존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얘를 빨리 그냥 선입견을 내려버리는 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때일수록 예를 들면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놀리고 욕하고 이러는 게 어른들이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애기들은 그냥 오히려 그걸 더 이렇게 배척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애기들이 어릴 때
아는 거지. 저긴 좋은 아파트, 아닌 맞아요. 아파트. 그걸 말해도 된다는 거,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차이점을 따지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임대 아파트라고 놀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이 그걸 명확히 안다는 점에서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거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걸 아파트의 급을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아파트의 급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명확하게 차이 나지도 나뉘지도 않았어요. 맞아요.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부동산 양극화가 어린 아이를 통해서 투영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막 숨은 대학생인데 오늘 제가 찾아봤더니 트리마제 땡땡땡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대학생인데 트리마제 땡땡땡으로 자기 인스타 이름을 할 정도면 네. 이 친구는 자아에 트리마제밖에 없나? 그리고 거기다 과잠도 입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서울대생이면은 근데 서울대생이 아니더라고. 김트리마제 드스누 민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유럽 애들 보면 그래서 왕족들 이름이 이만은 하잖아요. 그게 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거기다 람보르기니 막. 아 근데 이거 진짜 슬픈 자아상이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호텔 얘기를 좀 돌아가 보자면은 네. 이런 큰 호텔들도 이렇게 매각이 되는데 매각이 안 되는 호텔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명동에 있는 호텔들은 더 힘들어요. 매각도 안 되거든. 아 이게 누가 사냐 이러면서 안 산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남국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르메르디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아파트 뭐 고급 빌라로 개발된다고 하고 쉐라톤이나 힐튼 같은 경우에도 부지가 다 괜찮고 개발될 수 있을 만한 곳들이기 때문에 팔린 거예요. 이런 오피스로 만들면 잘 네, 팔리죠. 그렇죠. 오피스로 만들면 돼요. 신도림 오피스로 그쵸. 만들면 되고 힐튼 그 서울역 오피스로 만들면 돼요. GTX 생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강남도 특히 뭐 고급 주거단지 개발하면 되지만 명동 같은 경우에는 고도나 용적률 제한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매물이 쌓여 있고 롯데시티호텔 명동도 그런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대요. 솔직히 명동은 가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원래 중국인들 많았을 때는 관광지였는데 중국인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명동, 을지로, 남대문 이쪽이 아무 뭐 정체성이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명동은 되게 인위적인 관광지였어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진짜 아쉬워요. 그냥 왜냐하면은 진짜 사실 서울의 중심이잖아요. 그저 노른자 땅이죠 진짜. 노른자 땅인데 이게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서울시에서 근무하셨던 책사인데 그분이 이제 전략통인데 그걸 계획했었대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을지로 일대를 지금은 다 상업구역으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강남에 많이 뺏겨서 서울 중심부가 줄었잖아요, 많이. 맞아요. 근데 그 면적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도심지라는 그 면적은 똑같으니까 거기다가 뭘 할 수 없대. 그래서 차라리 뭐 종로 몇 가 이후부터는 다 주거지로 묶어서 거기를 아파트로 채우는 게 낫다. 왜냐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거기가 지금 거의 슬럼화 됐으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를 주거에 가깝고 하니까 차라리 주거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소문 이쪽을 이제 더 고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근데 저도 생각한 게 종로 3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생기면 나 진짜 그쵸. 거기 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상업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에 비해서 왜냐면은 우리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가 다 상업구역이니까 그렇죠. 너무 넓은 거예요. 강남이 없던 시절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 강남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좀 해서 이걸 좀 개발을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업계도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네. 제가 봐서 유념해야 될 게 이게 호텔업도 존재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력 서비스로 먹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서비스에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근데 이거를 살짝 잘 피해간 게 우리나라 국내에서 요즘에 뜨고 있는 호텔 브랜드인데 라한 그룹이라는 브랜드예요. 라한 그룹. 처음 들어봐요. 책에도 나오는데요. 네. 라한 그룹 안 갔어요? 경주 셀렉트 라한 호텔?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 거예요. C마크. 거긴 들어갔죠. 시마크는 강릉에 있는 C마크를 그렇죠. 맞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운영권을 그러니까 매수한 그런 그룹인데요. 사실 어디냐면은 한행컴퍼니라고 네. 국내 토종 사모펀드가 설립한 그룹이에요. 이제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모펀드가 정확히 뭐죠? 49인 이하에 그러니까 사가 개인 그러니까 사적인이랄 때 사자고 네.
모가 모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모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49명 이하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중국 펀드 이런 거 하면은 누구나 들어가 사잖아요. 그럼 그게 공모 펀드고 사모 펀드는 쉽게 말해 이게 왜 만든 거냐면 선수들끼리 49명 이하의 선수들끼리만 모아서 뭐 1,000억대 자산가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면은 그건 좀 자유롭죠. 보호도 잘 안 해줘. 그러니까 너네들은 선수니까 자유롭게 해. 근데 우리가 보호는 안 해줄 거야가 되는 펀드죠. 네네. 네, 한행 컴퍼니가 이제 그런 사모 펀드라는 그래서 거죠.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은 회사를 통째로 사서 그거를 탈바꿈 시켜서 네. 그러니까 그 회사의 문제가 뭐냐, 얘네 왜 이렇게 돈을 못 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을 쫙 하는 거죠. 숫자를 엑셀을 쫙 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뭐 이 뭐 인력은 뭐 이렇게 빼는 게 좋겠더라. 이 전략적으로 얘네는 이렇게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재구조를 싹 해가지고 다시 한 뭐 몇 년 후에 팔기도 하고 더 높은 값에 팔기도 하고 실제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자기네가 계속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 철거업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를 세웠냐면은 라한그룹이라는 호텔을 세워가지고 그 울산, 목포, 경주 등에 있는 지방에 있는 현대 호텔들을 다 사들였어요. 현대 호텔. 네. 현대그룹이 했던 호텔인가요? 맞아요. 그 원래 C마크도 현대 호텔에서 지은 데예요. 아, 그렇군요. 진짜 지방만 샀네요. 네. 따보면. 이게 저는 너무나 훌륭한 전략적인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의 호텔업계는 아까 말했지만 포화 상태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경쟁이. 근데 지방은 여러분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네. 서울 외의 지방들을 많이 돌아다니실 거예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갈 만한 호텔이 없다. 맞아. 없다는 게 다 만실이란 얘기예요? 아니요, 그냥 너무 다 모텔이다. 아,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구나. 너무 열악해요, 인프라가. 근데 그런 곳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그 지방에 가면은 거기밖에 갈 곳이 없게 만들어놨어요.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에 재오픈했는데 네. 여기는 호텔영재 경주가 원래도 뭐 괜찮은 호텔이었는데 되게 오래됐죠, 당연히. 근데 여기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오픈했는데 그 막 뭐 약간 막 책방도 너무 예쁘게 지어놨고 보문 호수가 완전 내려다 보이는 진짜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특색을 엄청 살리면서 그 지역에 가면은 딱 거기 라한 호텔 경주에 새로 생겼던데 예쁘던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C마크 같은 경우도 뭐 여긴 너무 유명하니까 그렇죠. 강릉에 있는 C마크 다 아시잖아요. 그냥 C마크를 가려고 강릉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생존 전략을 짠 거죠. 사모펀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너무 오히려 그러니까 포화된 서울에서 막 경쟁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아예 지방에 가가지고 1인자가 되겠다라는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면 스타필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울 시내 그런 막 복잡한 그러니까 애매한 그런 백화점들을 만드느니 외곽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 압살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자, 놀러 가는 데를 만들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애매한 호텔들 여러 개 만드느니 완전 비싸게 투자해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든 거예요. 랜드마크.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울산, 목포, 경주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간 가봤는데 와, 그러니까 어쨌든 출장을 많이 가는 지역인 거예요. 울산, 목포 그렇겠죠. 이런 데는 다 산업단지고 산업단지고 하니까. 근데 여기밖에 머물 데가 없거든. 그래서 되게 이 그룹을 좀 집중해서 봐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책에. 알겠습니다. 이게 호텔업계 스타필드네요. 그러고 보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이렇게 호텔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호텔이 힘들대 뭐 망해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전략적인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살아남을 곳들은 계속 살아남을 거고요. 근데 이제 존재 이유를 호텔 업계 측에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10만 원대 싸구려가 아니지 10만 원대 약간 뭐랄까 비즈니스급 거기는 거기 에어비앤비가 다 흡수를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네. 한번 이제 여행을 다들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럼 많이 또 험하니 갈 텐데 좀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저부터도 호텔 어디 고를 때 한번 어디 계열인지 한번 보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뭐 4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책도 마무리를. 근데 책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 않고 약간 백희영 기자의 그
소비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아니 소비력이 아니고 경험력. 아니 그렇죠. 그 경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소비에서 우리가 나오지. 마치 산파처럼 오늘 인사이트까지 끌어냈잖아요. 그렇죠. 호텔이 점점 백화점이 되어가고 있고 음. 인력은 점점 적어도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 저도 그렇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네. 그 호텔이 계속 이렇게 인프라 중심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 서비스, 그러니까 인력의 비용은 너무 높아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진짜 팀 문화로 가가지고 맞아. 개인 대 개인으로 너가 나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돈 좀 더 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밖에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호텔을 가는 이유를 만들어줘야죠. 맞아요. 에어비앤비에는 그런 집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없지만 가는데 그런 거는 필요하지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호사스러움을 누리려면 더 돈이 드는 거야. 맞아, 어떻게 맞아. 보면. 그러니까 호사스러움을 누리고 싶으면 더 비싼 돈 주고 더 좋은데 가세요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4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책도 이렇게 4부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남궁 기자 이번 편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호텔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호텔로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적인 면도 보이고 또 실생활에 팁도 생긴 것 같아요. 뭐 앞으로 갈 때 아무데나 그냥 최저가라고 막 가지 말고 한번 전략적으로 뭐 어떤 그룹이 되는 신용카드도 한번 알아보고 항공사도 묶여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많이 써보고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 풀리기 시작한 많이들 준비하실 텐데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현 기자. 예. 저도 뭐 책 너무 책 얘기가 없었나 싶은데 네. 사실 진짜 책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뭘 이렇게 뭐, 무책임하게 얘기한다고? 아니 책은 그렇게 뭐랄까 되게 소개해주는 책이고요. 네. 이 책에서 뭐 저희가 대신 소개해드리는 네, 방송인데. 저희가 우리가 엑기스를 뽑아낸 거지. 저희는 엑기스를 뽑아냈을 뿐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되게 호텔에 관심이 많았어서 사실 저도 뭔가 이렇게 뭐 숙박, 건축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깔끔한 주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번 주는 이렇게 하고 다음 뭐 개편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청취자분들이 저희가 처음으로 4개로 한번 나눠봤는데 뭐 좀 불편하다, 안 그럼 듣기 좋았다 피드백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맞아. 이메일이나 뭐 어떻게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또 이렇게 만들어서 구독자 1000명, 10,000명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녹음을 10,000명이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는 남궁민 기자가 준비해 오시는 거죠? 예, 제가 준비하는데 뭐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 관련된 책을 남궁민 기자가 준비를 해오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